언제 파는지 그 타이밍을 조금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률 높이는 매수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주제로 한번 좀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고 되게 그러니까 저런 거 좋은 것 같아서 왜냐면 특히 요즘에는 또 주식 투자하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되게 좀 쉬운 걸 원하세요. 근데 이제 저런 제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딱 벌써 와 닿네. 여름에 패딩을 사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약간 그런 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뭔가 제 생각에 역발상 전략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이제 여름에 패딩 사기 전략부터 소개해드리면은 아마 이미 이제 연무장님은 이미 경험이 많으셔서 감 잡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름에 실제로 백화점 가면 패딩 정말 싸게 팔거든요. 그죠, 싸게 팔죠. 70% 할인하는데도 저도 안 삽니다. 안 사죠, 안 사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집에 쌓아둘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겨울 되면 후회하죠. 그때 살 걸. 지금 몇십만 원짜리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주식만큼은 저도 해보니까 조금 먼저 사는 걸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하면 조급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 사서 내일 오를 거 찾자. 오늘 아침에 사서 오늘 급등할 거 찾자 이러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안 좋아지고 마음만 급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인 방법 찾았습니다. 왜냐면은 뭐 사실 10년 묻어둬라 20년 묻어둬라 이러지만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좀 너무 길고. 그래서 저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말 그대로 한 계절 두 계절 정도만 앞서서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고 그래 3개월만 딱 버텨보자 약간 이러면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수익률 측면도 좋고 잃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전략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쉽게 말해서 제가 경험해보니까 주식이 확실히 미래를 반영하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기대감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 뭐 이러고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왜 떨어지죠 이런 질문도 연구자님 책에도 있던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정리를 해놨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신제품이 나온다, 신기술이 나온다 이런 기대감에 먼저 오르니까 정작 그 뉴스가 막 와장창 나올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될 때 매수를 좀 보류하거나 내가 한 발 늦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명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여름에 패딩 산 사람은 조금 일찍 사서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겨울에 이제 찬바람 불 때 뒤늦게 이제 겨울에 뉴스 막 쏟아져 나오고 너도 사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럴 때 산 사람은 물론 장기로 봤을 때 더 오를 수도 있지만 확실히 그 막 변동성에 하루 올랐다 내렸다 하는 요동치는 주가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사는 걸 해보자. 근데 제가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라고 하면요. 다들 그 긴 시간 언제 기다려요? 일주일도 참기 힘들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왼쪽 그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주가 흐름입니다. 가만히 멈춰 있다가 갑자기 오른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특히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기대감에 이렇게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미리 6개월 전부터 스물스물 이렇게. 그래서 절대 심심하지 않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2020년 초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2020년 말쯤에 혹시 콘솔 게임기라고 잘 아시죠? 그래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게임기 뭐 닌텐도나 이런 데서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게임기가 7년 만에 출시된다는 거예요. 7년 만에. 7년 만에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뭐 10년 만에 이제 신차를 발표하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 야 이거 올해 말에 이렇게 그 게임기가 나오면 대거 이제 교체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딱 6개월 전 이제 11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딱 7월, 6월 정도에 이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프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제 그 관련 주식은 이제 한참 더 오르고 시장보다 좀 많이 올랐던 운 좋게 이렇게. 저기 보니까 뭐 사자마자 급등했는데요? 네, 사실 운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랬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11월에 뉴스가 막 나오는 그때는 이제 들어오면 약간 늦은 감이 이제 있는 거죠, 확실히. 근데 저 때 진짜로 저 뉴스가 나왔을 때 저게 주가가 이제 그것 때문에 꼭 올랐나요? 아니면 또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저 때 좀 복합적으로 이게 AMD가 좀 갔던 건가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반도체가 작년에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제가 다른 주식하고 비교를 해봐도 저 당시에 저 AMD라는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의 그 콘솔 게임에 반도체를 둘 다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대 수혜를 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런 뉴스가 이미 그때 나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네. 아, 나와는 네. 있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사람들이 연말 그러면 뭐 한참 남았겠지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맞아. 네, 잊어먹거나 사실 우리가 중요한 이슈들은 다 미리미리 다 나오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연부장님도 지난번에 리포트 미리 보는 거 중요하다 하셨는데 네. 사실 저도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 뒤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지? 아니면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투자한 기업에 혹시 좋은 일이나 중대한 이벤트가 있나 이거를 네네. 조금 미리 한 발만 미리 맞아요. 챙겨보니까 수익률이 꽤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 저도 이제 같이 방송하면서 아니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저런 걸 되게 저도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항상 저도 이제 제가 타이밍을 솔직히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저도 네. 몰라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제 그 가장 좋은 이제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반드시 다가오는 미래에 투자라고 하거든요. 너무 반드시 공감돼요. 오는 거.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네. 어차피 전기차도 반드시 오잖아요. 그렇죠. 올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없고 네. 우주 시대도 와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농사 짓듯이 먼저 사는 건데 약간 저 전략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여름이 올 텐데 여름 지나면 언젠가 겨울 오거든요. 네. 약간 그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네. 언젠가 하고 제가 올해 초에 이제 그 많은 방송에서 나가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반드시 마스크 벗습니다 언젠가. 정말 그러니까 네, 그런 정말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네, 언젠가 맞습니다. 벗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투자들이 딱 공감을 못 하는 게 네. 내 눈앞에 안 보이거든요. 네, 이게 맞습니다. 실체가. 네. 근데 주식 투자는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왜냐, 맞습니다. 예,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 네. 미래인데 네. 그게 당장 현실화가 안 됐을 땐 주가가 싸잖아요, 솔직히. 네. 네. 엄청 싸기 때문에 그때 남들보다 발빠르게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주가가 진짜 저 AMD처럼 바로 가면 진짜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3, 4개월 후에 가는 맞아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많아요. 네. 지루하게.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먼저 들어가신 분들도 재미없어서 맞아요. 팔고 나오니까 네, 급등한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제일 좋은 사례를 갖고 왔지만 저도 이제 씨앗 뿌려놓으면 뭐 안 움직이는 것들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조금 기다리니까 결국은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렇게 투자하시면 이게 왜 좋냐면 저게 현실화가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주가가 안 가기도 하는데 네. 문제는 크게는 안 다치더라고요. 맞아요. 크게 잃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네.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 전략은 여러분들이 꼭 여기 지금 미국 주식 때문에 저희가 방송하지만 이게 이 방송이 좋은 게 이게 어느 주식 뭐 유럽 주식이든 중국 주식이든 맞아요. 저도 이게 한국 네. 주식은 다 상관없어요. 네. 어디든 여러분들이 이게 저런 전략은 뭐 사실 ETF가 됐건 뭐가 됐건 맞습니다. 간에 네. 다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되게 좋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네. 내가 이걸 왜 샀지 전략. 이거 왠지 그 제목을 보면 그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후회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네. 아니면은 내가 이걸 산 이유를 알아야 된다. 오, 이거 맞아요. 같기도 하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역시 연무장님은 예리하십니다. 저희가 사전에 제가 설명드리고 한 게 전혀 없는데도 네. 딱 그 두 가지 포인트 제가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앞에 소개한 여름 패딩 사기가 약간 매수의 타이밍을 고려한 거라면 내가 이걸 왜 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네. 때마다 딱 꺼내보시면 좋은 생각인 게 저는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무조건 주식 살 때 옆에다가 제가 산 이유를 적어 놓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매도하고 싶을 때 산 이유를 한번 체크해주면 확실히 이성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내가 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무너졌네, 훼손됐네, 잘못됐네,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미스구나 이러면 늦게라도 뭐 손실 그죠. 확정을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아니면 팔고 싶을 때 이제 내가 산 이유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럼 이거 괜히 조금 올랐다고 팔지 말고 좀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확실히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예시를 들어버리면 실제로도 이제 여러분들 염장님께서도 마스크 벗는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좀 있으면 하반기부터 디즈니 영화가 본격적으로 개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뭐 보복 소비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영화관도 평생 안 갈 것 같지만 네. 결국은 또 이제 가는 날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디즈니 영화가 본격 개봉하면 이제 사람들 많이 볼 것 같은데라고 하면 미리 사둘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일명 여름에 패딩 사귈 수 있는데 그럴 때 항상 옆에다가 영화 대박 기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만약에 막상 하반기가 됐는데 생각보다 좀 반응이 저조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좀 박스 오피스 뭐 1등도 못하고 약간 별로다. 제가 생각한 반응이 안 온다. 그러면은 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좀 아쉽지만 뭐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반응이 좋거나 기대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보유를 더 할지 아니면 분할 매도를 슬슬 분할 할지 매도,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만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산 이유, 이걸 왜 샀지? 이렇게 적어두시면 네, 맞아요. 생각보다 이성적으로 이제 뉴스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부러 사례들을 업데이트해왔는데 당장 6월 25일 한국 시간 기준 6월 2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만에 이 차세대 윈도우를 이제 공개합니다. 또 이것도 아까 말한 여름에 그 패딩 사기가 될 수 네,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잖아요. 그 윈도우 지금 쓰고 있는 게 10년 만에 하는데 좀 혁신안을 내놓을 것 같다.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믿는다 하면은 한번 미리 사다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뉴스가 정작 다 나오고 나서 사면 이제 조금 늦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리포트나 뉴스 기사에 미리 사실 다 나옵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좀 팔 수도 있고 그죠. 반응이 기대 이상이군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괜찮아 하면은 좀 더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면 똑같이 이제 반대로 아까처럼 작년에 결국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 수요가 완전 박살나면서 그죠. 예, 이제 그랬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결국은 여행 다시 가지 않을까? 언젠가는 제가 뭐 2022년이 될지 2023년이 될지 뉴스에서는 뭐 모른다 이러지만 언젠간 결국 우리가 여행을 비행기를 탄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매수를 해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팔고 싶을 때 반대로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 게 코로나로 폭락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매도 시점은 코로나 이전 주가로 회복하면 일단 그때부터는 매도를 고민하자. 네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면 이제 어쨌든 내가 이걸 왜 샀지를 적어두시면 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엔 저도 이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냥 남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냥 사세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유가 아니라 남의 이유 때문에 산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본인 계좌거든요. 네. 본인 주식이면 네. 본인이 이걸 왜 샀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언제 팔지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이유가 없이 사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거 언제 팔아야 돼요? 네, 그쵸. 이거 언제 정리를 해야 돼요? 손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산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신 이유가 명확하다면 저는 뭐 당연히 매도하는 것도 그렇죠. 그 이유가 없어지면 저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행을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네. 진짜 여행 가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게 이제 네. 현실화됐기 때문이고 이거 또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확실히 주식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몽키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역시 주식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분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대응만 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냥 트레이딩 같아요. 아, 네. 대응은 그냥 이게 딱 상황 봐서 아니면 바로 정리하고 또 맞으면 바로 사시고 이런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다도 그 좀 어느 정도 3에서 6개월을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이 6개월 후를 보고 투자하는 거면 거기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지 그쵸. 우리가 투자를 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네. 난 6개월 후에 어떻게 된 진짜 여행 가는지 두 눈으로 지켜보고 그때 여행 가면 사야지. 네. 그러면 꼭 잡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네. 예. 네. 다 현실화되고 눈앞에 보일 때 투자하면 맞아요. 사실 아쉽게도 주식은 조금 네, 늦는 감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주식은 채권하고 다른 게 진짜 선행성이라는 게 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더 느끼는 게 옛날하고 다른 게요. 이런 유튜브 채널이 많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빨리 공개가 네,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버려요. 네. 그래서 이 속도가 네. 내가 이미 확인하면은 예전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소수문기님의 그 얘기처럼 어떤 이제 이벤트가 딱 그 뉴스가 딱 나왔을 때, 뭐 아까 윈도우라든가 네. 뭐 콘솔 게임기가 네. 나왔을 때 누구보다 빨리 이거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런 기업들을 이제 내가 딱 봤을 때 바로 AMD가 생각나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 평소에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약간 관심을 미국 가져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맞아요. 그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2편에 저희가 다 해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2편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어떻게 또 하시는지.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기회비용을 고려한 갈아타기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에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일부는 너무 또 오래 걸리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적절히 좀 갈아타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그냥 전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고 네. 계신 걸 거예요. 돈이 제한적이니까. 돈이 무한하면 뭐 좋은 주식 계속 사면 되는데,
우리가 시간도 한정적이고 돈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제 무조건 아예 딱 적어놓습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베스트 멤버로 한번 구성해보자. 네네네. 더 좋은 선택지로 항상 갈아타보자.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도 뭐 부동산도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이 하나 이제 돈은 한정적이면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집 뭐 이런 거 살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항상 고려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바로 제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드리면 네. 실제로 이게 이제 2018년 말쯤에 한번 그 미국 증시가 그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급락이 있었는데 그때 뭐 잘 안 보셨지만 애플도 고점 대비 40% 하락. 코로나 때도 애플이 고점 대비 40%안 빠졌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저는 저때 처음 좀 애플이 저렇게 빠지니까 약간 진짜 멘붕이 왔었는데 그때 뭐 알파벳부터 우량주 여러분들 아시는 총 그 탑 5 주식들이 전부 다 30-40%씩 빠졌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알파벳을 들고 있었는데요. 구글이죠. 알파벳. 네. 알파벳은 딱 15% 빠지고 애플이 40% 빠지니까 이제 이건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애플은 실적 대비 월등히 알파벳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버는 돈 대비 애플은 한 뭐 10배 정도 값어치를 평가받고 있고 가치 평가가 되고 있고 알파벳은 버는 돈 대비 뭐 25배 이런 식으로 네. 조금 해보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애플이 이렇게 싸질 수 있나? 라고 생각해서 알파벳에서 이제 갈아탄 거죠. 이제 조금 더 저렴하고 나중에 애플이 더 매력적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결국은 그 부분이 이제 결국 1년 정도 뒤에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저평가된 부분이. 그래서 저 때가 제 기억에 남는 가장 성공적인 갈아타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런 전략은 쉽게 말해서 조금 조정장이 오거나 아니면 하락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살지 고민될 때 네네. 아니면 나 이미 들고 있는데 현금이 없다 할 때 내 포트폴리오와 사고 싶은 종목을 이렇게 비교해서 야 이게 더 싸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면은 갈아타기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럼 저 당시에 근데 이게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은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애플이 월등히 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결정을 하실 때는 저는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은 게 그 애플이 그만큼 더 빠졌다는 건 뭔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회사에 문제가 생긴 그쵸. 거 아닐까. 네. 이 비즈니스 모델에 아니면 엄청난 경쟁자가 진입을 했다거나.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잘못 갈아타게 됐을 때는 이게 이제 결국엔 늪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럴 때는 좀 어떻게 고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단지 가격만 보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이나 애플이나 기업 가치는 전혀 변동은 없다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저 때가 이제 애플의 악재가 많이 겹쳤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아이폰 매출이 이게 조금 네.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재미가 없어지고 이제 그 팀 쿡이라는 애플 CEO가 우리 소프트웨어 키우겠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그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반신반의했던. 반신반의.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애플의 제품을 많이 써보고 있는 관점에서 팬심도 있었고 사실 그 좀 저도 나름의 이제 베팅을 했던 거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네. 가지고. 회사 결국은 애플은 아이폰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이런 생태계 장악으로 생태계. 뭐든 할 회사다. 그래서 조금 더 싸다면 베팅해볼만 하다라고 해서 네. 저 나름대로 그때 갈아타기를 한번 판단해봤습니다. 아니 뭐 현명하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저때 네. 어쨌든 교체 매수가 그 오히려 알파벳보다는 네. 월등한 수익이 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죠? 예. 네. 알파벳도 물론 회복은 네. 했지만 저 갈아탄 덕분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았던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